자, 안녕하세요. 집합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영어 듣기 평가 유형별 공략. 자, 특정 유형 1번.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불일치의 문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번, 2번까지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강의 시작 전에 문제지랑 대본 그리고 형광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시면요. 문제 보면서 이야기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불일치 문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는 이제 이 대화형 문제인 이제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와 이제 대화문이다, 이제 이 1인 담화다, 그 차이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문제 안에 뭐다 제시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겠다를 이제 결정을 하시고 선택지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담화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개괄적인 이제 개념이 되겠죠.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그렇지만 자세한 얘기 1번부터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볼까 얘기 되죠? 뭐 2017 스튜던트 디자인 컴피티션에 관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데, 자, 2017 스튜던트 디자인 컴피티션, 요게 이제 제시어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키워드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이제 3점짜리 문제인데요. 우리가 3점짜리 문제를 좀 경험을 해봤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나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이제 푸실 때 이 3점짜리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제시어가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제시어 다음부터 이제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어 이전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나 이 문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신다는 게 이제 좀 중요한 점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문제를 푸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 2017 스튜던트 디자인 컴피티션이라는 말 전에 1번에 대한 선택지의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염두에 두시면서 선택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요, 이제 창의력 향상에 관련된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무슨 대회인지 아니면 이제 2층 건물 디자인을 제출해야 되는 건지 전 세계 대학생들의 이제 전 세계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4개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며 4개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제출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요, 자세한 이야기는 문제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1번 2017 스튜던트 디자인 컴피티션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Do you think you're a great designer?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일단 담화문에서 이 처음에 의문문이 등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담화문의 의문문은 여러분 대화문의 의문문하고 좀 달라요. 담화문의 첫 의문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의문문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주의 환기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의 환기용.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리스너들의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뭐냐 이 내 말에 지금 좀 주의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이건 이제 뭐냐 훌륭한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은 Then join the 2017 Student Design Competition.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참가해 보아라라는 얘기죠. 근데 2017 스튜던트 디자인 컴피티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1번에 관련된 선택지가 이건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3점짜리 문제네요. 그렇죠. 이건 되게 고마운 경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이 제시어가 나왔으니까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문제 풀이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The goal of this competition 그래서 the goal of this competition이라고 돼서 이제 이 대회의 목표는 is to encourage students' creativity, just encourage students creativity라고 되죠. 그럼 창의력 향상에 관련된 얘기니까 창의력 향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일치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학생들의 창의력을 이제 뭐라는 얘기죠? 향상시킨다. by challenging them to design steel-framed buildings. 그렇죠. By challenging them to design steel-framed building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챌린지라고 하는 말의 이제 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주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챌린지는 여러분이 보통 이제 도전하다, 뭐 도전, 이의를 제기하다, 여기까지밖에 잘 모르세요. 근데 이 챌린지라고 하는 말이 뭐뭐 하도록 부추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어떤 것에 이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뭐가 되겠죠?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아, 뭔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우리가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그걸 도전해보라고 권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중에 있는 이 by 이하부터 이제 by challenging, 이건 이제 by ing 구문이 되겠죠. 뭐뭐 함으로써라고 하는 구문이 하나 나오죠. by ing. 이때 ing는 여러분 당연히 동명사겠죠. 뭐뭐 함으로써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는 이제 이 challenge A to 부정사라고 하는 이런 구문도 알아두셔야 돼요. A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다시 말해 뭐라 해야 돼요? 권해보다, 부추기다 라는 얘기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 즉 학생들에게 뭐 해보라고 권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의 이제 창의력을 뭐라는 얘기 되겠죠? 이제 이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디자인 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되죠. 뭘 디자인 해보라고요? Steel framed buildings라고 되죠. Steel frame이라고 하는 건 steel frame이라고 하는 건 그냥 철로 된 구조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건축과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면 자세히 배울 거니까 미리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두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steel이라고 하는 말하고 frame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뭐 철제 구조물인가 보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Participants should submit the design of a two-story building.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게 되겠죠. participant들은 뭘 제출해라? submit the design 되겠죠. 디자인을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여러분 이제 그 일종의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ubmit이라고 하는 말, 우리 제출하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걸쳐서 계속 공부를 했었죠. 뭐 hand in도 있었고 turn in도 있었었죠. 이거 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design of a two-story building이라고 되어 있죠.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선생님 스토리는 이야기란 뜻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2층 건물 디자인을 제출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 층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스토리라는 말하고 여러분 플로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건물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2층이면 뭐 EF 이렇게 표시된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때 이 F는 플로어의 약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건물의 층 수를 얘기를 해요. 아시죠? 저 집은 4층짜리 건물이다. 저 건물은 4층이다라고 하면은 뭐란 얘기가 되겠죠? 저 건물은 4개의 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The building has 4 stories.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가 층수를 나타낼 때 story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어떤 특정 층을 얘기를 할 때 몇 층이다, 몇 층이다라고 하는 그 특정 층을 얘기를 할 때는 floor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똑같이 층에 대한 얘기지만 이게 사용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스토리는 뭐다? 층수, 뭐 1층, 2층, 3, 뭐 3개 층으로 돼 있다, 뭐 10개 층으로 돼 있다. 이런 식이 되겠죠? 플로어는 말 그대로 몇 층, 어떤 특정한 층을 얘기를 해. 뭐 4층이면 4층, 뭐 6층이면 6층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투 스토리 빌딩이니까 2층짜리 건물 디자인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건물 설계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The winning design will be used for a museum. 그렇죠. winning design. 여기서 이 winning이라고 하는 말은 당선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을 받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inning 뭐뭐 하면 당선된 뭐뭐. 그래서 winning work 하면 뭐가 되죠? 당선작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winning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형용사로서 아예 굳어진 말이에요. 이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당선된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당선된 작품들 뭐라는 얘기겠죠? used for museum. 그렇죠. 이 박물관 을 위해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박물관 설계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박물관 건물의 어떤 설계도로 사용된다는 얘기겠죠. The competition is open to college students around the world. 저 college student around the world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전 세계 대학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정답과 관련이 없게 되겠죠. 자, be open to라고 하는 말 알아주죠. be open to 잠시만 be open to A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be open open이 되겠죠. n open to A 하면은 A에게 개방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개방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어떤 무슨 출입문 따위를 열어놓다라도 되지만은 모두 다 뭐 출입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뭐 참가라는 것이 가능하다. 즉 글자 그대로 개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봅시다. Submissions will be judged using 3 standards.
자, submission이라고 하는 말, 이제 제출품을 얘기하겠죠. 이 제출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공모전에 제품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출품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출품작이라고 하는 표현은 the submission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submit, 제출하다 이제 명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한 것 이런 얘기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entry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entry도 뭐다? 이것도 출품작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품작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submission. 또 다른 하나는 뭐다? entry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라는 얘기 되겠죠? 자, 이 will be judged using three standards가 되겠죠. three standards. 세 개의 기준이네요. 그럼 정답과는 관련이 없게 되겠죠. 네 개라고 했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장인데 우리가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구조가 되겠죠. 우리가 문장이 이렇게 쭈쭈쭉 있을 때 뭐 의도치 않은 생각, 전혀 생뚱맞는 부분에 이제 분사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이것과는 전혀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전혀 상관이 없다 치면 문장의 주어가 이 분사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The submission will be judged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뭐다? 그렇죠? 이거는 앞에 명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문장의 주어가 말 그대로 저 using이라고 하는 말의 뭐란 얘기가 되겠죠? 주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submissions using 맞아요. 출품작이 using three standards. 출품작이 세 개의 기준을 사용을 한다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지 출품작이 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using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거냐? 그럼 used라고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앞에 있는 submission들이 뭐냐면 used three standards, 즉 세 개의 뭐란 얘기 되겠죠? 기준을 사용하여서 사용의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사용돼서 저것들이 이제 이 제품 출품작들이 심사를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자, 이 문장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submission will be judged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냥 여기 써볼게요. 써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여러분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submission will be judged 하고 되겠죠. 아이고 잘못 썼네. 잠시만요. 좀 다 지울게요. 여기는요. 설명이 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필기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will be judged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문장만 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제 뭐냐 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문법 규칙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by judge라고 하는 말이 있겠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판정관, 심사단들에 의해서 judge, 심사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쪽에는 이 by 플러스 다시 말하면 목적격이라고 하는 원래 능동태의 주어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이거겠죠. Judges will judge the submissions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원래 문장은 그거인데 그걸 지금 수동태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생략을 했느냐? 너무 당연한 경우일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다? 첫 번째, 너무 당연한 경우, 너무 당연한 주어. 문장의 내용상 너무 당연한 주어일 경우에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만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능동태의 뭐라는 얘기냐? 이 부분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대상을 더 강조할 때. 이걸 좀 더 뭐라고 하냐면요.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 중점적일 때. 요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딱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과제에서 알아두셔야 될 때는 수동태 원래 뒤쪽에 이제 by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by 플러스 명사로 원래 능동태의 주어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다시 말하면 첫 번째처럼
미루어 짐작해서 너무 당연한 주어일 때는 뭐란 얘기다? 이것을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경우에 이렇게 생략을 하거나 객관적 사실의 전달. 다시 말하면 이 대상인 이 원래 능동태에서는 submission이라고 하는 말이 동작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단한다. 뭐를? 제 출품작들을 누가 판단할 거냐? 거기 이제 뭐란 얘기예요? 이제 그 심판들이 다시 만드는 이제 이거 뭐라 하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우리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는 얘기죠? 판단할 거다.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라고 돼서 다시 말하면 뭐다? 그냥 이런 작품들은 이게 출품작들은 어떤 식으로 그냥 심사가 될 거예요. 어떤 기준에 심사가 심사가 될 거예요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일부러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뻔뻔짜 심사단들이 이걸 판단할 것이 뻔하니까 주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쪽에 using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도 뭐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using이 여기 달라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얘가 뭐란 얘기가 되지? 이걸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는 using이 얘를 수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문장 자체를 다시 말하면 이 문장 자체를 지금 수동태로 써져 있지만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건 능동태로 인식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이 문장 전체의 문장의 주어였었던 얘가 이 동작을 하는구나, using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규칙 있죠? 뜻하지 않은 곳에 이제 분사가 있을 경우에 바로 앞에 있는 애가 그 분사의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문장의 주어가 이걸 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그냥 모양 자체로만 봤을 때 확연하게 아실 수 있으면 그냥 그거는 사용하시면 되는데 안만 봐도 지금처럼 이게 봐도 잘 사용되지 않는 보통 수동태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빈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동태인데 제가 설명드렸던 걸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라 치면 바로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법 규칙이고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니까 필기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정답은 어쨌든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3 standards 이 단어만 잘 들으셔도 이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 가지 규칙이 뭐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세 가지 기준이 efficiency, efficient 효율성이에요. constructability, constructability라는 얘기가 되겠죠. constructability 하면 이제 뭐라고 해요? 건축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and creativity. 창의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 entry should be submitted to 그렇죠. the entry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submission이라고 했던 요 위에 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info@designcom.org by October 1st. 그렇죠. 10월 1일까지 제출해야 돼. The entry should be submitted가 되겠죠. 어디로요? to info .org라고 되어 있죠. 이쪽 이메일로 이제 전달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10월 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건 맞네요. 이건 정답과 관련이 없게 되겠죠.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innovative designs. 이제 look forward to 이제 명사, 요거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ing로만 외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저기는 ing는 당연히 지금 동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명사도 되고 일반 명사도 되는 것이니까 저 자리를 꼭 ing로만 외우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정답 4번이 되겠죠. 3점짜리인데 이렇게만 나온다 치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시면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2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클리 여기 보시면 얘기됐죠. 오클리 캠프사이트에 관한 내용을 듣고라고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클리 캠프사이트라고 하는 요 말을 키워드로 보셔야 되겠죠. 자, 저기서 뭐 얘기하냐? 자, 205년이라 2005년이 되겠죠. 요건 제가 오타가 좀 있네요. 자, 2005년에 개장을 했고요. 강 근처 이제 2005년 개장 무슨 강 근처에 있고 6월부터 낚시 6월부터 샤워 세탁기 있고요. 그리고 매달 첫 번째 수요일 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2번. 오클리 캠프사이트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ello, listeners. Do you like camping out in beautiful nature?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의 첫 의문문과 마찬가지겠죠. 주의 환기용이에요. Then Oakley Campsite is the perfect place for you. 자, 오클리 캠프사이트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었죠. 키워드가 나왔네요. 대충 보니까 그냥 광고 지문 같네요. We opened in 2005. 자, we opened in 2005라고 해서 2005년에 개장했다는 얘기죠. 오픈했다는 얘기니까요. 계속 봅시다. And we are now one of the most popular campsites around the country. 자, 가장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래요. We're located near the Oakley River. 이제 near Oakley River라고 돼 있죠. We are located. 그렇죠. be located 해놓고 이제 전치사 쓰면 되겠죠. 어디 어디에, 뭐 근처에, 뭐 주변에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장소 표현 나왔으니까 강 이름도 나왔고요. 그럼 2번 정답과 관련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3번 봅시다. So you can enjoy the beautiful scenery while walking or biking along the riverside. 자, while ing 구문 여러 차례 나왔었던 거가 되겠죠. 그렇죠. While you walk or bike along the riverside가 되겠죠. 그렇죠. while ing 구문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건 상당히 그동안 많이 봐왔던 거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You can enjoy the beautiful scenery. 그렇죠. 아름다운 경치를 그냥 감상할 수 있다, 즐길 수 있다라는 되겠죠. 뭐 하면서요? While walking or biking 되겠죠. 걷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면서요. 뭘 따라서요? Along the riverside, 즉 강가를 따라서라는 되겠죠. 3번에 낚시 얘기가 나왔죠. Fishing fishing이라고 하죠. is also available here from June until the site closes for the season. 그렇죠. From June이라고 돼 있으니까 6월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한다라고 했죠? Until the site closes가 되겠죠. 그죠? 사이트 하면 이제 그 캠핑장이라는 얘기죠. 그 장소가 부지가 문을 닫을 때 뭐를 위해서요? For the season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 뭐 다시 4처럼 하지는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We provide a variety of facilities. 그렇죠. We provide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이라는 얘기 되겠죠. A variety of를 한 단어로 줄이면 여러분 various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뭘 제공한다는 얘기죠? 무슨 이제 이 시설들을요? Such as shower booths 샤워 있죠. and washing machines. 이건 있네요. 그럼 정답은 당연히 4번이 정답은 그냥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We also have microwaves and refrigerators. 또 뭐도 있다고 하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죠. refrigerators, 냉장고죠. You can make a reservation starting on the first Monday of every month. 자, starting on the first Monday라고 돼 있죠. 그럼 수요일은 아니죠. 확실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starting on the라고 돼 있죠. You can make a reserv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이 starting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보셨던 우리가 보셨던 뭐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이 분사를 따져야 되느냐 뭐 문장의 주어를 보고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starting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스타팅 해놓고 이제 시간 표현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언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그냥 시간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동안 몇 차례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타팅 시간 나오면 언제부터 무슨 효력이나 어떤 지침이나 뭐 규정이 이제 발동하여 그 효력을 낸다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규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그럴 때를 나타낼 때 이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그냥 그게 그대로 사용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예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약이다라고 하는 것의 효력이 starting on the first Monday가 되겠죠. 하지만 첫 번째 일요일서부터라는 얘기겠죠. 일요일서부터 이제 그게 발동을 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월요일부터 예약을 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런 분사의 특성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계속 보도록 하죠. Through our website, 웹사이트에서 이제 예약 가능하고요. www.oakleycamping.com. Don't miss this fantastic chance you can have here with us. Don't miss this fantastic chance 해놓고 you can have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앞에 뭐가 생겼던 거 될까요? Don't miss this fantastic chance which나 혹은 that이 생략된 거 되죠. which 혹은 that you can have가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된 그런 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쉽게 여러분 5번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시게 되겠죠. 자, Welton's coins for goats라고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사실 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 말이 들리는 것서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3점짜리 문제네요.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번 주의는 하셔야 돼요. 저 키워드 전에 1번에 대한 내용이 1번 선택지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이것이 이제 학생회 행사인지 이제 모금한 돈이 뭐지? 돈은 뭐지? 염소 사는데 사용된다는 얘기인지 3주 동안 한다는 얘기인지요. 참가자 뭐라고 되어 있냐? 뭐 도서관 기부함의 동전이라고 되어 있죠. 목표액은 이제 모금액은 이제 $2,000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저 정도 표시해 놓으시고 여러분 문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3번 이렇게 되겠죠. 3번. 웰턴스 코인스 포 고츠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ello, students. This is Student President Chloe Ashford. 자, 스튜던트 프레지던트 하면 학생회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학생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The Student Council is holding Welton's Coins for Goats. 자, 여기 보세요. 저 스튜던트 카운슬이 지금 홀딩하고 있다. 무슨 뭘 개최하고 있다는 얘기죠. Welton's Coins for Goats라고 하는 걸 개최하고 있다라고 해서 Welton's Coins for Goats라고 하는 단어 전에 지금 뭐가 나왔죠? Student Council is hold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표시해놓은 이 문제에서 제공된 키워드 전에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행사, 학생회 행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를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점짜리로 출제됐을 경우에는요. 제시어,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키워드보다 1번에 대한 선택지가 혹시 더 먼저 등장을 하는지 차례적으로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3번은 1번하고 정답 관련이 없게 되겠죠. 학생회가 주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으니까요. 뭐 하려고 이 행사를 하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To help poor people in Africa. 자, 아프리카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이쪽에 자선 행사죠. We are going to raise money. 자, we are going to raise money. 여기서 raise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뭐 올리다, 뭐 키우다, 육성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돈과 관련됐을 때는 raise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뭐다? raise 플러스 돈 이렇게 되면 뭐다? 이게 모금하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모금하다라는 뜻 이외에 다른 뜻으로 쓰이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때문에 raise 다음에 돈 나온다. 그럼 뭐다? 그렇죠? 모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We're going to raise money. 돈을 모금할 거래요. And the money will be used to buy goats. 그렇죠. Money will be used to buy goats가 되겠죠. Money buy goats 이렇게 되면 되겠죠. 돈 염소 산다. 그러면 정답 2번 맞죠. 이거는 이제 2번은 맞는 말이래요. 그렇죠. For families in Africa. 그렇죠. 아프리카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정들을 위해서 뭐란 얘기죠? 그렇죠. 염소들을 사는데 사용될 거라고 하죠. The goats support them by providing milk, cheese, and so on. 그렇죠. 염소에서 뭐 우유도 짜낼 수 있고 뭐 치즈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저런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뭐 도와줄 수 있겠죠. This event will be held for 2 weeks. 그렇죠. 2주 동안 한다고 되겠죠. 3주 아니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근데요. Starting on April 2nd.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죠? 효력을 발생하여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실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다? Starting on April 2nd가 되겠죠. 아까 전에 보셨던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starting 시간 나온 뭐다? 그냥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것을 표현하는 그냥 시간 무사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To participate, 참가하려면요. just put coins put coin이란 말 나오죠? in the donation box in the school library. 그렇죠. coin, donation box, school library 그러면 되겠죠. school library 도서관, 기부함, donation box, coin, 동전 우리가 표시한 단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정답과 관련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Each goat costs $50. 염소 한 마리가 $50래요. And our goal is to raise $2,000 to buy 40 goats. 그렇죠. goal to raise $2,000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모금액 되겠죠. 목표 모금액이니까 $2,000가 되겠죠. 그렇죠. raise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돈을 모금하다라고 하는 돈을 모금하다라고 하는 뜻만 아시면은 이 5번 보기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Let's make it together. 같이 하자는 얘기죠. Thank you. 자, 3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됐을 경우에 뭐다? 그렇죠. 제시어 전에 그렇죠. 1번에 대한 선택지, 1번 선택지의 내용이 제시어 키워드보다 먼저 등장을 하느냐 요것 정도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4번 문제 바로 봅시다.
4번 문제 이제 제시은 이거 되겠죠? 2018 나이트 스카이 옵서버라고 하는 거 되겠죠? 나이트 스카이 옵서버. 대충 요거 보니까 뭐 하게 될 건지 대충 아시게 되겠죠? 밤하늘 관찰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observatory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지난 시간인가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이제 천문대라고 해서요. 자, 그러시면 이것에 관해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봅시다. 이제 7월 20부터 22일까지 하는 건지요. 뭐 동아리 14개가 하는 건지요. 그리고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지요. 10시에 관측한다는 얘기인지요. 그다음에 개인 망원경 안돼 않는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내용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4번 2018 나이트 스카이 오브저버스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ello, students. This is Janet Keeper, the head of our school's star watching club. 저 클럽의 헤드예요. 다시 말하면 동아리의 이제 그 회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The 2018 Night Sky Observers will be held in our school playground from July 20th to the 22nd.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 제시어가 나오긴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제시어가 들어있는 문장 마지막에 지금 뭐가 나오죠? 20부터 22일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정답이 아닌 건 여러분 쉽게 아시는데 일단 여러분 이제 문제 선택지에서 시간과 장소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선택지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어떤 해당 문장의 맨 앞 혹은 맨 뒤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지 봐야 돼요. 왜냐 이 시간과 장소의 부사구들은 어떤 특정한 문장의 맨 앞이나 혹은 맨 뒤에 달라붙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때문에 이 시간이나 장소에 관련된 말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다 저 제시어와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겠죠. 저 제시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뭐란 얘기죠? 어떤 맨 앞이라든가 아니면 맨 뒤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맨 앞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분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한 문장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미리 예상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해요. 듣지 않고서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올 경우는 좀 약간 여러분이 허둥지둥 될 수고 뭐 당황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이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것이 이제 이 어떤 이제 선택지에 등장을 했을 경우에는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에 등장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 이제 문제 안에 제시된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 이 부분에 좀 조금 더 뭐라는 얘기죠?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뭐다? 그렇죠. Will be held in our school playground. 학교 운동장에서 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From July 20th and 22nd. 즉 20일부터 22일까지 한대요. This event will be hosted together by 14 star watching clubs. 그렇죠. 14 Star Watching Club.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this event will be hosted. host라는 말은 주최하다,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뭔가를 개최하다라기보다는 주최하다라는 뜻이 맞게 되겠죠. 호스트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명사로 따지면요. 그렇죠. 주인, 주최자라는 뜻이 되겠죠. 혹은 진행자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다? 좀 더 이어서 들어보시면요. From around the city. 그래서 시에 있는 이제 14개의 그 스타 워칭 클럽 하면 이제 별 관측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Anyone interested in the stars can participate. 그렇죠. anyone interested in이 되겠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되겠죠. 요거는 지금 anyone하고 사이에 뭐가 생겼던 거가 되겠죠. anyone who가 되겠죠. anyone who are interested in 되겠죠. interested in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과거분사 바로 앞에 이제 요 명사가 되겠죠. 좀 약간 생뚱맞다라고 싶은 분의 분사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 문장 전체의 주어이기도 하고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명사이기도 한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수식하는 거구나. 수식하는 과거분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interest는 순수 타동사예요. 얘는 자동사로 쓰이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interest는 뭐다? interest 순수 타동사예요.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 여러분 이 interest는 타동사라는 얘기는 바로 뒤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쪽에 전치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뭐다 목적어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뭐란 얘기냐? 이게 동사였다면은 바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 in이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가 되겠죠? 얘가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분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be interested in이라고 하는 말 뭐뭐에 관심이 있다.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기초 상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be interested in에서 be interested를 우리가 수동태 동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따지면은 엄밀히 말씀드린 보다 동사는 이게 얘가 동사이고 얘는 과거 분사예요. 아시겠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수동태 동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기 be interested이라고 하는 수거의 interested는 뭐다? 과거 분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 문장의 동사는 interested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be interested in 이런 말이 쓰여진 문장을 보셨을 때 이 문장의 동사가 뭐냐라고 했으면 be interested in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이 문장의 동사는 뭐냐라고 물었으면 be라고 해주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우리가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be interested in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때문에 요건 지금 뭐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interest는 여러분 순수 타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얘가 진짜 동사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지금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동사로 쓰인 거라고 하면요. 근데 바로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다?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타동사들이 동사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뭐로밖에 쓰이지 않는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뭐 반드시라기보다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라고 바뀌면 된다?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그렇죠. 과거 분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뛰면 뭐라는 얘기냐? 수동태인데 뭐 다시 말하면 뭐다? 타동사인데 뒤쪽에 목적어가 없네? 그럼 이거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바꿔줘야겠구나. 그럼 과거 분사 써야 되겠네. 이게 한 번에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제가 특히 저는 제가 가르칠 모든 강의에서 제가 자타동사의 구분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드리는 이유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좀 구분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지만이 진짜 여러분 되게 어렵게 막 돌아서 돌고 돌아서 푸는 되게 어려운 이제 능수동 구분 문제라든가 뭐 동사냐 아니냐의 문제냐 뭐 이런 것들 문제 있죠. 그거를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눈 깜빡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이제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능동태하고 그러면 자타동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자타동사는 여러분 그냥 순수 이게 생짜 암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단어를 암기를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레스트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사전이든 뭐든 해서 암기를 한다고 쳐보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이 뭐 이익 뭐 이런 거랑 뭐 관심이 있다, 뭐 흥미를 유발하다 뭐 이런 단어만 외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든 단어의 품사를 뭐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나도 여러분들한테 좀 가혹한 일이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서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사전에 다 나오니까요. 그거를 반드시 구분을 해서 외우셔야지만 돼요. 아시겠죠? 어떤 동사들은 또 타동사로만 쓰일 때도 있고 어떤 동사들은 또 순수 자동사로만 쓰이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건 양쪽으로 쓰이는데 양쪽으로 쓰일 때 의미가 능수동의 의미로 바뀌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자타동사의 의미 자체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진짜 다 외워야 되느냐라고 이제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모르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아시겠죠? 모르면은 앞으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점점 어려움이 더 생길 거예요.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아주 되게 단순한 차이점인데 하기 싫은 거. 그죠? 단순한 차이점인데 난 되게 하기 싫은 거.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1순위가 그렇죠?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여러분 해석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리 그냥 이 동사를 봤을 때 이 단어 동사로 이제 동사라는 폼사를 가진 단어를 봤을 때 이건 자동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타동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학으로 따지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저 뭐 인수분해 같은 거 되게 쉬운 것들은 이거 막 일일이 막 전기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바로바로 그냥 인수분해 공식 써가지고 그냥 바로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뭐다? 구구단처럼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거 동사가 영어에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이걸 언제 다 하고 앉아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 내가 구분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점이 와요. 그게 끽해봤자 여러분들 수준에서 한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100여 개 정도의 자타동사를 구분을 하시면은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실력 향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항상 단어 외울 때 이거 동사네? 아 맞다, 자타동사 구분해봐야 되겠지. 사전 찾아서 그냥 득달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되게 중요한 거면 제가 지금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And get the chance to observe stars. 어쨌든 뭐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get the chance,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뭐 하는 기회? To observe stars가 되겠죠? 별을 관측할 기회. 우리가 opportunity to 동사 원형을 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뭐뭐 할 기회라고요. chance to 동사 원형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뭐뭐 할 기회라는 얘기죠. to observe가 chance를 수식해주는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에요. 또한 뭐도 할 수 있다? As well as planets. 그렇죠. 다시 observe stars as well as planet. 그렇죠. 행성뿐만 아니라 뭐다? 이 스타도 그냥 별들도 이제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as well as의 해석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as well as는 뭐 뒤에 거부터 뭐 거꾸로 해석한다는 건데 어쨌든 둘 다란 얘기. as well as 앞뒤 있는 거 둘 다를 뭐 한다라는 얘기니까 이 해석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분 딱히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Like Mercury and Venus. 머큐리하고 비너스가 아마 수성하고 금성일 거예요. 각각. 맞을 거예요. Star watching will start at 10 p.m. 저 Star Watching start 10 p.m.이 되겠죠? 10시에 한대요. 그럼 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anyone who에서 알 수 있었죠? 10시 별 관측 시작이니까요. 그러면 정답은 그냥 5번이 되겠죠. 그렇죠? And last for about 6 hours each night. 그렇죠. 여기서 last는 뭐다? 그렇죠. 동사로 사용된 거가 되겠죠? 지속된다. 얼마만의 시간 동안 지속된다 했죠. last for 시간 남은 이마만큼의 시간 동안 지속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한 6시간 동안 한다는 얘기 되겠죠. 6시간 동안 별 보고 있다는 얘기죠. While you are watching, 그렇죠. 보고 있는 동안에 club members will explain things about the stars and the universe. 뭐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해 주면 되죠. 별들과 우주에 관해서요. You don't need your own telescope for 저 you don't need own your telescope 되겠죠. 네 뭐란 얘기가 되겠죠. 그 개인 망원경은 필요가 없대요. this event, but But 여기 중요하죠. you can bring and use your own if you want to. 그렇죠. If you can bring and use your own 되겠죠. Use your own telescope의 줄임말이 되겠죠. If you want to. If you want to bring and use your own telescope. 요 말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렇죠. 망원경 사용이 허락이 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필요가 없을 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말장난에 여러분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답은 또 5번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요 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에 보시면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업사이클링 챌린지 2018에 관한 내용을 듣고 라고 되죠. 업사이클링이 뭐냐라고 하시면요 이거 여러분 그냥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리사이클링과 좀 반대말이에요.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다룹니다. 이거 제가 교과서 강의를 하면서 한번 기억을 한번 이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어쨌든 리사이클링은 아니에요. 업사이클링이 이게 아마 재활용이 일종이긴 한데 무료 나눔 비슷한 걸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더라? 이게 어떤 물건을 가공을 해가지고 또 다른 종류의 것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어쨌든 자 키워드는 요거죠. 업사이클링 챌린지 2018이 되겠죠. 근데 요것도 3점짜리 문제네요. 그러면 요 제시어 나오기 전에 1번의 선택지가 먼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좀 잘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시면요, 선택지 먼저 보시면 되겠죠. 개인이나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요. 10월 25일까지 제출, 신청서는 교무실, 그리고 3명 심사위원, 그리고 수상자 게시판에 발표한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러시면 5번 내용 바로 들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5번이 되겠죠. 5번 업사이클링 챌린지 2018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ello, Greenville students. We are delighted to announce that the Upcycling Challenge is back for 2018. 자, 어쨌든 업사이클링 챌린지 2018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1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네요. 그럼 이제부터 문제 그냥 편안하게 푸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3점이다. 땡큐죠. 자, we are delighted to announce. delighted라는 말에서 pleased to announce, happy to announce 다 똑같은 말이죠. 이런 거 알려주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이런 걸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대회죠. 그렇죠? In this competition, your job is to create something useful from waste or unwanted items. 대놓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다? To create something useful. 어떤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데 뭐로부터요? 뭐를 가지고요? Waste or unwanted items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쓰레기나 아니면 unwanted items 하면 사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원치 않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The competition is open to all students. 누구나 참여할 수 있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용이 안 나오네요. Individuals or teams can take part in this challenge. individuals or team이라고 하는 말 나오게 되겠죠. 그럼 1번은 정답과 관련이 이렇게 되겠죠. take part in. 제가 이거 같은 말을 뭘로 알려드렸죠? 그렇죠. participate in, take part in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항상요. Make sure to hand in your entries to the teacher's office by Thursday, 그렇죠. by Thursday. October 25th. 그렇죠. entry라고 하는 말 말씀드렸었죠. hand in.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hand in, turn in, submit. 그렇죠. 되게 중요한 단어가 제출한다는 얘기죠. make sure to 동사 원형. 뭐뭐를 해라라는 얘기죠. 뭐뭐를 확실히 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make sure to 동사 원형.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확실히 해라. make sure to hand in. 제출해라. your entries, your submission을. 되겠죠. 네 출품작을 누구에게? to the teachers가 되겠죠. teacher's office 하면 교무실이 되겠죠. 언제까지요? By Thursday, October 25th. 10월 25일 목요일까지 해야 되겠죠. 10월 25일까지는 맞죠. 그렇죠. 근데 봅시다. 그럼 이제 신청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Also, all the entries should be submitted with an entry form. 이제 entry form은 should submit with entry form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해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죠. application form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entry form이란 말 대신에. You can receive the entry form only at the library. entry form library라고 돼 있죠. 그럼 신청서는 교무실이 아니라 어디다? library네요. 근데 지금 요 문제를 지금 3점짜리 낸 거는 바로 직전에 여러분 teacher's office라고 하는 단어가 대충 들리고 나서 쪼쪼쪼만 나온 다음에 도서관 나오니까 일종의 이것도 말장난 같은 오답 보기인데 여러분 그냥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렇죠. 그 선택지에서 눈만 떼지 않으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게 3점이면 진짜 땡큐죠. 계속 봅시다. Three judges will three judges라고 돼 있죠. choose 5 winning entries. 3명의 심사위원이 5개의 당선자가 수상자가 정한다는 얘기죠. To receive the principal's award. 그렇죠. 이 학교장상 이 상을 받기 위해서요. The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the school bulletin board on November 9th. 그렇죠. 11월 9일에 뭐라는 얘기죠? the winners. 다시 말해 수상자가 발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3명의 심사위원 이건 맞는 말이고. 근데 수상자는 그렇죠. 게시판에 발표된다.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The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the school bulletin board on November 9th라고 돼 있어. 이거는 수상자는 게시판에 발표된다. 맞죠? 그렇죠.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creative ideas for saving our planet. So don't waste time. Upcycle today. 이런 식으로 말이 마무리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creative ideas. 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뭐 기대하고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뭐를 위해서요? For saving our planet. 우리의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하니 don't waste time. 시간 낭비하지 말고 upcycle today. 오늘 바로 upcycle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이제 다 풀어보았고요. 어르신 여러분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죠.